첫 번째, 최근의 토지 투자 트렌드입니다. 뉴스 기사 하나 보면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조사했을 때 1등이 바로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월급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요. 딱딱한 조직 문화까지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다. 미래도 없다. 자, 이러한 뉴스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 공시촌 상권은 굳건하다. 뭐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다이소가 폐업이 됐다. 이러한 내용도 나오죠. 경쟁률이 줄어들고 퇴직률은 높아졌다. 미래가 없다. 월급도 적다. 이젠 전문직으로 갈아탄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 기사죠. 2022년 12월.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들고 노량진의 상권이 쇠퇴하고 공시생 감소랑 동시에 가스비 오르고 물가까지 올라버려가지고 8년 만에 폐업을 했다.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 기사죠. 자, 이런 뉴스 기사 다음에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을지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자, 노량진에 재개발 사업이 승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자연스럽게 그 상권이 공실로 남아있음으로써 건물주들은 이 재개발 관련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야 노량진 상권이 굉장히 튼튼했지만 노량진에 관련된 공무원 종사자, 이 수험생들이 점점 없어짐으로써 인기가 시들므로써 지금 이런 반대로 누군가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 속도에 가속화를 시켰다. 즉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는 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다. 굉장히 씁쓸한 내용이죠. 하나 더 볼까요? 과거 부산의 대표 상권 서면을 보면 이 1번가가 원래는 대표 상권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로 보면 이 도로 기점으로 좌측편에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숙박업, 그다음에 나이트 같은 거 있죠. 이런 상권들이 다 좌측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측길로 우측에 만취길이라는 곳으로 카페 거리가 생기고 주거 벨트가 만들어지고 넓은 도로로 인해서 딱 중앙이 단절되었는데 BRT가 생기면서 갑자기 만취길 상권이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여기가 서면 상권인데 상업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서면 역을 중심으로 좌측편에 보면 이런 곳이 롯데백화점도 있고 과거에 이런 곳이 다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숙박업이라든지 호텔, 맛집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측길로 상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 점포동이라고 해서 점포동 이런 곳에 카페 거리가 조성이 되었고요. 자, 요새 무슨 거리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만치길 이것도 다시 상권이 더 커지게 됐고, 자,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고정수요입니다. 여기 주변에 다 재개발이에요. 여기도 재개발이 완료되었고 여기도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보이시죠? 이 편한 세상 쭉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재개발 다 하고 있어요. 주거 벨트가 이제 서면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상권이 당연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자 이쪽 일대에 코로나까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이 상권에서 제일 끝에부터 점점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죽은 상권을 대신해서 자, 이런 높은 건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 보시면 돼요. 과거 주유소나 이런 곳이었습니다. 최근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을 해서 2021년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서면 상권에서 약간 외곽지입니다. 외곽 쪽을 보면 임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보면 임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상권이 여기도 1층인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가 나와 있죠. 통째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죽고 상권이 이동하면서 이 외곽 지역부터 점점 죽기 시작한 거예요. 임대 나와 있고 좀 더 지나서 보겠습니다. 이런 데도 지금은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 3층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권리금 없이도
임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강력한 상권이 점점 이동하면서 원리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활성화되나 싶었더만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서 여기 상권이 지금 현재가 보면 완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폐가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높은 건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2018년 모습. 자, 이렇게 낮은 건물을 사들여서 높은 건물로 바꿨다. 자, 누가? 시행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과거에는 좀 더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상권이 점점 죽어버린 거죠. 이쪽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과거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노래방 이런 상권이 빵빵했을 때는 상권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다 나가고 망하고 임대로 나오고 공실이 발생하면서 자, 건설사에 의해서 이런 땅들이 매입되면서 높은 건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좌측편이 죽다 보니까 우측편은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주거벨트가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BRT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큰 대로변이었죠. 자, 이런 큰 대로변이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건너가려면 지하상가로 내려가서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 자, 그런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BRT가 생기고 요 상층부에서 바로 횡단보도로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동보프라자 뒤쪽으로 만치길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상권이 확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값도 보면 원래는 여기 금강제야가 부산에서 1등이었습니다. 이 건물이요. 그런데 BRT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우측으로 많이 몰리면서 동보프라자 이 건물이 공시지가 1위로 바뀌었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상권의 이동이 1번가를 점점 죽게 만들고 이런 공실이 됨으로써 누군가는 건설사에서 사들여서 더 좋은 건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존 상권이 좋았던 곳에 그 상권이 쇠퇴하면서 용적률을 재활용해서 주거로 재탄생했다. 자, 이런 말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공실이고 낙후된 건물이지만 아무도 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들은 조금 비싸게 주고라도 매입해서 이렇게 수익을 남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권의 외곽 지역부터 점점 죽겠죠. 그러니까 죽은 곳을 건설사에서 매입해서 오피스텔 이런 게 지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금강제야 땅값도 보면 BRT 개통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이동이 가능함으로써 동부프라자로 이렇게 땅값 1위가 교체됐다. 자,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9년 만에 1위 자리가 옮겼다. 자, 뭐 때문에 옮겼냐?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금강지하 일대는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동보프라자 쪽, 아까 맞은편 쪽이죠. 먹자골목과 카페거리 등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 추세가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섬 급행 버스 체계가 생기면서 이게 BRT입니다. 그래서 동보프라자 앞에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생겨서 유동인구가 몰리게 된 것도 영향으로 미친다. 자, 토지 투자에 대한 이제 이유들이 다 나와 있죠.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 카페거리 등이 조성됐다, 젊은 층이 유입됐다. 상권이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BRT가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몰렸다. 자, 어디로?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로.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4,630이었는데 금강제야 같은 경우에는요. 동부프라는 4,700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상권이 바뀌었다. 공시지가도 바뀌게 됐다. 땅값 1위도 바뀌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상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이 이제 학잠동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배철로 부지가 도심 휴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금은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학잠동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과거에는 뭐였냐? 과거에는 여기가 철길이었습니다. 철길 옆에는 상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주유소라든지 빨리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권들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가 공원으로
바뀌니까 이런 상가주택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가까운 이런 재건축도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낮은 층 이런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가 걷어내지고 공원화로 바뀌면서 상권이 좋아지구나. 그리고 그 바로 뒤쪽 보면 이런 데도 자이 아파트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요. 원래는 안 들어오다가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땅들도 보면 카페,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래는 절벽이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공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소형 아파트도 짓게 되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볼게요. 여기는 영도구라는 곳입니다. 이 청학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산에 섬이었던 곳에 다리가 놓아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인구가 좀 있었는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누구는 도시 민박으로 이 집을 활용해서 바꾸면서 사업 수익이라는 수단과 그다음에 토지 투자까지 해서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로 많이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보러 굉장히 많이 가고 청년 사업가들이 이런 걸 사서 도시 민박으로 바꾸고 월세를 놓는다든지 임차를 놓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빈집들을 활용해서 토지 투자하는 방법이다. 자, 이것도 보면 부산의 영도의 피아크라는 곳입니다. 선박 수리 회사였는데 카페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산업이 쇠퇴하고 누군가는 그 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한다. 저는 이게 앞으로의 토지 투자 트렌드다. 트렌드처럼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죽었죠. 그래서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창고, 공장 이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져버리니까 창고 하나로 사업했던 사람들이 두세 개 늘리고 제조업도 보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조선소가 쇠퇴함으로써 지금은 선박 수리 회사들이 매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선박 수리 회사 중에 뷰가 나오는 곳들을 매입해서 카페라든지 식당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모스 카페라는 브랜드가 있는 커피숍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핫플이에요. 과거 공업사를 이렇게 바꿔서 만들었다. 이것도 과거 공업사 카페입니다. 자,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내부도 이 크레인이라고 하나 호이스트도 그대로 살려서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이죠. 칠선 조선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초에 있었던 곳인데 속초에 있는 곳인데 인구가 과거에 늘고 고기잡이가 번성했던 그런 시절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설비가 노후화되고 이런 조선업이 점점 떠나면서 이런 곳을 카페로 활용했다. 자, 평수가 크죠. 왜냐면 배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회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인테리어 해도 이렇게 감성 있게끔 잘 살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뷰가 나오는 곳 위주로. 자, 이런 창고도 임대가 장기간 안 나가니까 카페로 바뀌면서 지금은 월세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낙찰받아서 조선소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 자, 이게 거제도에 있는 잼스톤 카페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잊혀지거나 죽은 공간을 살려서 다시 재해석한 사례들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조선소 자체가 바다뷰를 끼고 있으니까 쇠퇴한 그 조선업에 관련된 뷰가 나오는 건물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뉴스도 보면 마트계에서는 좀 악재죠. 생존 위기, 대형마트 실적만에 나섰지만 올해 장사 더 힘들다.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형마트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면서 온라인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자, 그러자 대전의 둔산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크로바 아파트 인근인데 대장 아파트 인근에 홈플러스도 망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매각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누가 사드릴까요? 자,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도 마린시티 하면 부자 동네거든요. 자, 여기에 홈플러스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2022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큰 건물들이 다 매각이 되었어요. 자, 너무 신기하죠.
건설사에서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위기 때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큰 물건들이 오히려 전부 올 매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건설사들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기일 때 건설사들은 그 위기인 그곳을 눈독을 많이 들인다. 그래서 위기일 때 최대한 싸게 거품 없이 사서 호황기 때까지 들고 가서 호황기 때 제일 비싸게 분양하는 게 바로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최근 뉴스 기사예요. 전기가스비 폭탄에 이대로면 폐업밖에 없다. 전기가스 수도요금이 많이 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업할수록 손해다. 난방비 인상에 숙박업주들 직격탄을 맞았다. 가스가 전년 대비 43%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600여 곳 중에 폐업을 50곳이나 했다.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참 의미하는 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장사를 하는 호텔주 입장에서 손님 오는 게 무섭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딱 뉴스를 보는데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위치 좋은 옛날 목욕탕 건물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요즘 큰 목욕탕 말고 조그마한 거 막 50평짜리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곳들이 매물로 우르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만 건들면 그 주인은 팔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냐?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제 생각과 역시나 동일하게 국내 목욕탕이 버티기 힘들어진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 찾는 사람들이 줄었고 동시에 공공요금, 수도, 전기, 가스 급등해서 해마다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50여 곳이 영업이 종료되었다. 30년 정통 목욕탕도 못 버티고 문 닫았다. 자, 100년 된 호텔도 문 닫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호텔과 온천 같이 하는 곳이죠.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위상이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입지 좋은 목욕탕이라든지 상권 내에 위치한 목욕탕 이런 거 평수가 생각보다 작거든요. 뭐 여인숙 같은 거 있죠. 기차역 골목 시골 터미널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례로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보면 이 부안이라는 곳인데 목욕탕이 지금 최근에 망했네요.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느낌. 위치가 좋은데 상업지. 이런 모텔 그런데도 조금 위험하죠. 요즘에 이런 데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라북도 부안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개발 수혜 지역이라서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거든요. 이런 것도 뭐 5억대로 살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뭐 위험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덕천동 이런 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데 금곡탕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이런 데도 보면 좀 좋죠. 너무 좋은데 위치가 좋아요. 상권이 점점점 뻗어져 가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닭도리탕이나 이런 술집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과연 물세나 수요자로 인해서 이게 소비가 좀 늘어날까? 과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오히려 저는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눈여겨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위치 좋은 곳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토지 투자 키워드를 보면 입지가 좋은 곳, 과거에 좋았던 곳이죠. 그리고 뷰가 좋은 곳이면 당연히 더 좋겠고 상권이 일단 쇠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용적률이 높은 건물 위주로 잘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 저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이 보면 최근에 거래됐는데 이게 평당 2억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만큼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땅값이 많이 오른 정확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평당 2억 3,500에 팔리고 하나는 평당 2천에 팔렸습니다. 거래 날짜를 보세요. 2020년 9월, 2021년 8월. 이게 다 죽은 상권이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죽은 상권에 여관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건설사에서 평당 2천을 준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좋다고 바로 팔아버린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마 부동산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텨서 2021년 8월에 제일 늦게 팔았죠. 자, 보시면 2021년 3월에 거의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거와 이 두 건만 보면 최근 2021년 8월에 제일 늦게 거래가 된 겁니다. 자, 이분은 버티고 버티고 해서 건설사에게 제일 큰 금액을 주고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잘 판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도할 때도 이 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도로인데 건설사에서는 이거를 다 매입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리려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사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전면이 이렇게 긴데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이빨 빠진 모양처럼 굉장히 안 이쁩니다. 자, 여기가 뒤쪽도 아니고 전면인데 당연히 건설사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르는 대로 가격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된 이유가 뭐냐?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여기 땅 바로 맞은편에 호안 베르디움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아파트가 3억짜리였어요. 3억에 분양했는데 상승장 이번에 맞이하면서 2021년 8월 거래 사례죠. 12억 7천까지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3억짜리가 거의 4배가 된 거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또 분양해서 비싸게 팔리니까 바로 맞은편에 여기 상업지 건물들을 이렇게 매입하게 된 겁니다. 내 같아도 3억짜리가 10억 넘어버리면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쪽을 다시 전부 통째로 매입해서 부수고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하겠죠. 근데 보면 장사가 여기 되겠습니까? 보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데 여관 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구축, 여관, 상권이 죽은 곳이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조금 평당 가격을 높게 쳐준다고 하니까 웬 떡이냐 하면서 후딱 아마 팔아버렸을 거예요. 이런 것도 노래방, 게임장, 안마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은 상권이 쇠퇴하는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땅들이 건설사에 매입되면서 뜯기기 시작하고 현재는 아파트 지으려고 펜스를 쳐놨습니다. 보면 한 필지 한 필지 건설사에서는 평당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통째로 매입했을 때 땅값을 나눠서 내가 분양해서 남는 마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다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보면 배짱, 튕기노 이런 지주들 있죠. 이런 지주들은 반드시 이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주고라도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땅을 매입을 못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보기가 안 좋죠. 네모 반듯하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이빨 빠진 것처럼 딱 빨갛기가 돼버리면 건물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안 사드리게 되면 이런 꼴이 난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비싸게라도 거래가 됐다. 자, 여기는 해운대역 근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상승장 아파트가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거래됐습니다. 왜 거래가 됐을까요? 그걸 매입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거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구남로라는 곳입니다. 상권이 원래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곳에 이런 구축 모텔들이 지금 다 매입이 됐어요. 다 매입이 돼서 건설사에 의해서 지금 여기도 펜스 쳐져 있죠. 부상복합,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2021년, 2020년, 2022년에 매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매입이 되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상업지인데 굉장히 낮은 건물들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여기도 지금 계속 뜯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였냐? 여기는 빈 땅이었네요. 과거에도. 이 노른자 자리에 빈 땅이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잠자리 모텔 이런 것도 뜯겨버립니다. 건설사에서 이제 이러한 숙박업소를 급히 비싸게 매입한 이유가 상승장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기 위해서. 거래 대부분이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영향적인 부분에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숙박업소가 땅을 많이 깔고 있거든요. 상승장이 되면 건설사에서는 주인이 한 명이면서 땅을 많이 깔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이제 숙박업소죠. 맞잖아요. 빈 땅이 여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 거래 부분이 부동산 역량에 많은 걸 의미한다.